알바까지 결심을 했거든요. 굶어 죽기랑 하겠어? 나 연봉 협상을 못한다.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얼마나 망가질지가 너무 아프게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연애하기 싫어 이런 것처럼. 안녕하세요. 전화가 왔지?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엄마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골프를 배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화장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크림 먼저 바르고. 여기 제가 여드름을 너무 세게 짜가지고 흉해졌어. 그래서 사실 화장을 하는 게 싫은데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 베이스 바르기 전에 이거 아이래놀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진짜 파워 다크서클 사람이라서. 제가 요즘 베이스 화장에 조금 꽂혀가지고 이게 샹테카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게 올인원 제품이라 가지고 모이스처 기능이랑 틴티드 기능이 같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집 앞에 가까운데 가볍게 운동 갈 때, 생얼은 조금 초라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얘가 또 마무리감이 살짝 벨벳하게 부드럽게 되거든요. 이게 보테니컬 성분?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확실히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시꺼먼 사람이니까 여기 가볍게 하나 더 발라주고 골프 연습을 가야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 저 진짜 깡깡 그지거든요. 입술 제품은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젤리센스 제품이고 저희 레미니신 동생이 만든, 근데 봄웜한테 진짜 찰떡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예쁘게 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은 연습을 가겠습니다. 참고로 1회차 오늘 결제해야 돼요. 나 돈 없는데 큰일 났다. 너무 덥다. 아니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10분 걸어왔는데도 땀이 뻘뻘 나서 아까 전에 세수하고 이제 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츠 스킨 젤리패드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여운, 얘를 붙이고 이제 준비하면서 떠들면서 좀 얇게 착. 어머 너무 시원해. 아니 제 주변 크리에이터들이 다 이걸 쓰더라고요. 진짜 괜찮다 이거. 무신사에서 2만원대로 이 패드 세트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파우치를 주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저는 솔직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빵이랑 도라에몽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빵을 갖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빵이다! 짜잔! 이렇게 스킨을 해주고 앰플 수분크림 순서대로 발라줘야지 베이스가 안 뜨거든요. 두 번째 발라볼 제품은 이 제품. 리얼베리어 아쿠아 수딩크림. 사실 제가 지금 10분 안에 화장을 하고 나가야 돼가지고 재취업했나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한창 출근 브이로그 할 때는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고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컨텐츠여가지고 이게 팍 씻고 나서 솔직히 제 인지도도 많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재취업 여부나 회사원이었던 시절을 기억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재취업 생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크리에이터 시작한 지 사실 4년 정도가 됐고 그 과정에서 PD나 마케터로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키운 내공으로 지금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과거처럼 제가 온전히 회사원으로서의 페르소나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콘텐츠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요즘 그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 9to6 주 5일이 워라벨이냐. 6시에 퇴근하고 집 가면은 힘들어서 뭐 할 수도 없고 뭐 병원 문도 다 닫아서 무슨 병원 가려면 휴가 써야 된다 이런 말 많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 진짜 공감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생활이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회사라는 곳이 다 별로야. 다 별론데 그래도 회사에 체질인 사람은 회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회사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래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가 나한테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대체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회사라는 것과 안 어울리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대기업에 못 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콤플렉스가 심했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과를 나온 게 아니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를 다들 갔거든요. 근데 저만 이름 들어도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머릿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은 다 셀 수 있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나 뭔가 내가 쌓는 경험의 가치보다 뭔가 계속 그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면접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면접을 보고 그 대기업 중에 하나의 마케터로 붙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기업으로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대기업만 가면 돼서 계약직이 상관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겸업을 하지 못하게 크리에이터로서의 경력을 보고 사실상 뽑힌 건데 나한테 그거에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쓰냐, 그걸 왜 하느냐, 한 달에 얼마를 버냐 이런 질문들을 인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크리에이터 생활을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그때 당시에 되게 또 다른 작은 회사에서 저를 팀장으로 고용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대기업만 가면 돼요. 비교하는 제 자신이 싫어서 제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요 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아님이 그런 생각이시면 사실상 계약직인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저를 잡으려고 조금 모진말을 한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맞네? 내가 이렇게 남이랑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은 이게 사실 대기업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끊임없이 비교를 하겠네? 내가 생각했던 가치들 있잖아요. 근데 가치들이 진짜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그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제 삶의 목표는 저는 25년 내내 똑같았어요. 남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대기업 계약직 일도 겪고 오랜 시간 콤플렉스를 갖고 있던 시간을 겪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거를 놓고 싶지 않은 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모여서 회사를 안 다니고 사는 사람도 많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사실 내가 폐지 주우면서 살아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조금 건강한 생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백수다 라는 얘기를 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싫었고 숨기고 싶어서 되게 오랫동안 컨텐츠도 정말 뜨문뜨문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스스로 백수라고 칭하고 프리랜서라고 칭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각자 삶의 형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떨어지면은 뭐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떨어져 하면서 내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취준을 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절대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 백수 선언하고도 잘 사는 사람 있으니까. 그리고 굶어 죽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가긴 해. 굶어 죽기랑 하겠어? 평 알바까지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결심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나를 떨어뜨리는 회사가 있으면 니네가 잘못 선택한 거야. 이거 제가 요즘 진짜 꽂힌 제품인데 내가 진짜 똥손이라서 애교살만 그리면 뭉치고 난리 브루스가 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짱 하고 올라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애교살 그림자 만드는 것까지. 오늘은 또 윤경이를 만나러 가는 날인데 빨리 라고 하고 너무 느긋하죠? 얘는 팬디뷰티의 버시 힛 그리고 크리니크 치크팝 발라고 얘는 소르벳팝. 오늘은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근데 확실히 젤리패드 하고 나니까 얼굴이 아직도 시원해. 파우더를 칠하는데 오늘은 이 파우더를 써볼게요. 파우더링 엄청 예쁘게 파우더링 되는 제품이라서. 그리고 픽셀 이거 So Natural 파우더 포럼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미스. 지금 너무 더워서 옷을 조금 더 가볍게 입고 나갈 건데 어머! 큰 친구랑 만나서 또 걱정이 되네요.
제가 또 의외로 반바지가 없어가지고 이거 입어야지. 이거 입어야겠다. 짠, 브라운 브레스 제품. 오케이, 출발해볼까요? 부산에서 가도 3시간 딱 걸리죠. 고수가 진짜 많이 올라가 있네. 일단 걷고 우리가 그거 뭐 어떻게 자르노? 이렇게 자를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래. 너 원래 53kg 아니었어? 55kg였어.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만나다 뭐 엄청 먹고 싶었던 샌드위치가 있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겠죠? 사과 관련된 얘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나에 대한 궁금한 사람들? 그래서 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기업 계약직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 연도 초반 1월에 대기업 계약직 마케터 직무에 붙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는 대기업에 대한 환상이 없었거든요. 환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회사라는 곳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 곳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는 게 얼마를 받아야지 많이 받는 거고, 얼마를 받아야 적게 받는 거고, 해마다 얼마의 연봉이 오르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저는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재작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당시 올라왔을 때 월급이 세후가 18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전 당연히 월급이라는 건 다 쓰는 건 줄 알았어. 사실 저는 돈을 버는 그 순간부터 항상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따라 붙어서 투잡을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알바를 해도 항상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돈에 대한, 월급에 대한, 회사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분명히 제안을 받고 면접을 보고 들어간 건데 계약직 연봉으로밖에 못 준다, 연봉 협상을 못 한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연봉이 제가 전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적은 연봉이었어요. 그리고 제 부업인 크리에이터까지 되게 영향을 많이 줄 만한 직업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나 스스로가 남이랑 비교하는 이 상태에서 이 정도 대우를 받고 대기업 계약직에 들어가서 그런 딱딱한 실무를 하게 됐을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망가질지가 사실 보여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당시에 잠시 프리랜서로 단기로 다니고 있었던 패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패션 회사에서 저를 이제 캐스팅을 엄청 하고 싶어 했고 같이 하자고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그 회사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대신에 조건이 아무래도 중소다 보니까 엄청 러프했고 내 크리에이터 생활도 같이 이해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곳을 택했습니다. 제 색깔에 더 맞을 것 같아서. 근데 그 세상에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내부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갑자기 회사란 곳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됐어요. 네, 그런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취업이나 회사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너무 아프게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연애하기 싫어 이런 것처럼 제 회사 생활을 더 이상 정말 하기가 싫어가지고 강의 준비나 아니면 크리에이터 생활에 더 집중을 했고 정말 다행히도 아직 밥 벌어먹고 사는, 진짜 밥 벌어먹고 사는 정도가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롱폼도 찍고 좋은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수 1일차에는
화장하면서 아는 이쁜 동생 만나고 밥 친구까지 하는 이런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이제 또 편집도 시작하고 백수 1일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